네, 제주 4.3 항쟁 78주기 되는 4월 3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로 지내고 또 각별히 그 가치를 기념하는 날이죠. 고통과 침묵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긴 날입니다. 78년 전 제주 4.3 사건 역시 또 하나의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주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고통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보고 계신데요. 현재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가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2주 내지는 석 주 더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맞췄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변동성에 맷집이 생긴 증시는 어느 정도 전황을 관망하는 반면에 국제 유가는 폭등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진행하는데요. 형량 거래 의혹 녹취록 파문 당사자 박상용 검사와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 관계자들도 출석하는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도 보겠습니다. 매일경제부터 볼까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리점 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부 주유소는 대출 상환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남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담보로 잡은 기름이 없어서 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정유사들이 직영 주유소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대리점 물량은 감소했고 특히 대리점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유소들의 자금난이 우려됩니다. 업계는 약 200여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다루고 있는 소식인데요.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 확대와 함께 설비를 다양한 원유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프타 등 핵심 석유 제품도 전략 비축 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기름 못 살 것 같으면 미국에서 사가라 이랬지요. 정말 웃음만 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죠. 네. 산림청이 숲의 구조를 바꾸는 조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불에 강한 화렵수를 확대하고 과밀한 숲은 솎아내는 방식인데요. 국내 숲은 나무 밀도가 유럽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밀도 조절을 통해서 생장과 산불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숲의 80% 이상이 고령화된 상황에서 침엽수 중심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산림 산업 구조를 2037년까지 크게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최병성 목사님이 이 주장을 그동안 많이 펼쳐왔는데 이제 드디어 반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ABC론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ABC그룹 분류에 따라 김관영 지사가 비주류 B그룹으로 지목되면서 비주류 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ABC론은 지지층을 가치 이익 중심으로 나누는
개념인데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권 내의 개파 인식과 공정성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서울신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함께 하정우 수석을 지역구 후임으로 거론하며 세대교체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하정우 수석은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AI 산업의 중요성이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데 저분을 선거에 제출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 돌입 한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트럼프가 제시한 전쟁의 명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였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합의 불발 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타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히 향후 2, 3주간의 강력한 군사작전을 예고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중동 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 설명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 사태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해법은 선제 대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에 걸쳐 마련한 전쟁 추경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70%에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 드림 센터는 지금의 2배인 30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3천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째 되는 날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이런 판단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엔 처음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걸 모두 인용했습니다.